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1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아침에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10분 정도 만에 좀 빠르게 좀 어제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뭐 좀 괜찮겠지 하고 오늘 아침에 라이브를 못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펠로톤 이런 주식들이 좀 이슈가 됐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딱히 뚜렷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금 약세장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의 형태로 생존할 것인지는 각자의 고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시장의 상황에서는 첫 번째가 연준에 대한 긴축 속도 경기가 지속됐다. 그러니까 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했고요. 팁스 입찰 부진 뭐 등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저명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그랜섬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세론자여가지고 좀 그동안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주가가 이제 빠지니까 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곧 터진다. 그래서 S&P 500이 45% 급락할 거라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블 곧 터진다 작년 내내 굉장히 힘드셨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빠지니까 이제 약간 좀 목소리를 크게 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워딩이 좀 세긴 한데 백약이 무효했다. 백약이 의미가 없었고 오전에는 반등을 했었는데 막판에 투매가 나왔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심리 상태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좋은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약세장의 신호예요. 약세장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FOMC 회의고요.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고요. 26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의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회의에서 호키시하게 나왔던 연준의 의도대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의 흐름을 보면은 다우가 어제 이제 자기 전까지만 해도 그죠 괜찮아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막판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S&P도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이쪽이죠. 성장주 섹터 중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이게 사실 마이크론도 어제 주가가 5%나 하락했는데 마이크론의 하락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CEO의 주식 매각이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는 있었는데 그나마 반도체까지 무너지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소재 관련된 주식들도 며칠 사이에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정희석 이사님과 같이 이제 실적 시즌을 점검을 하다가 넷플릭스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왠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서늘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실적은 좋았는데요. 실적은 좋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구독자 증가율이 이제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주가가 18%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18%나 하락하는 모습, 시간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또 이슈가 됐던 종목은 펠로톤이라는 주식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수혜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84%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거의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로 하락폭은 그렇고, 넷플릭스도 최근에 오징어 게임 등등으로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만,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되면서 하락하면서 12%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는 25포인트가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도 7% 상승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95 레벨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금리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미 지금 2년물 금리가 1%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올라서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적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는 1.8%까지 되면서, 그러니까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장단기 금리 차가 연초에 조금 올라왔던 게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레벨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완전히 강세장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좀 빠지면 기회를 찾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큰 흐름에서 강세장이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독일 10년물 금리고요. 독일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금리가 지금 0% 근처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2%, 독일 10년물 금리가 0%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관심사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입니다. 제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금리인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제가 1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빌려줬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99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자 다 포함해가지고 라고 했는데도 내가 돈을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는 것을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금액이 과거에 지금 18조 달러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더 빠르게 하락했고 지금은 10조 달러 이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나 어떤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을 서포팅해주는 요인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더 빠지겠냐, 아니면 자산 가격이 급락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여기 마이너스 금리에다도 저장을 해놓는데, 이런 얘기였죠. 여기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독일 금리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방을 막는 요인들이 약해진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10조 달러나 되는 돈이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에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일로 가자 빨리 가자, 자산 가격이 빨리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유동성이라는 바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막 이렇게 제레미 그랜섬이 얘기한 것처럼 S&P 500이 45% 하락하는 그런 폭락장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FOMC 회의에서 어떻게 긴축하는 내용들이 시장에 전달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1.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제 1% 정도 내외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여전히 약세 흐름을
뭐 따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님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소개하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뭐 들고 있고 이더리움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지금 사세요라는 얘기보다는 주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생각인 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미스터 마켓의 생각은 앞으로도 그렇고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요. 호재는 뭐 시큰둥하는 상황이 뭐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조금 이제 현재 지금까지 이제 잘 대응을 못 하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현금화라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주식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팔 수 있냐면요. 거꾸로 얘기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이번에 주식을 팔아도 다시 벌 수 있다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매를 못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어. 이거 팔면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용기가 없어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못 파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단계고요. 만약에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도 지금 사실 뭐 현금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시장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돈 벌어야지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 완전 비관론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무섭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 이거는 바뀐 게 없어요. 세상의 흐름이 바뀐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크로의 환경이 분명히 어느 때보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때고,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컨빅션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컨빅션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완전 많이 어려운 환경이고 다음 주가 이제 FMC 있죠. 테슬라 실적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상장 있죠. 등등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 같이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